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복격양이라는 좀 어려운 그런 사자성어입니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가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듣고 싶은 태평성대 격양가. 태평성대에는 뭐 격양가를 부르는 모양입니다. 태평한 세월을 즐기며 격양가를 부른다. 어떤 노래다. 그렇죠? 근데 격양이다. 격양이 무슨 뜻인가? 한 일주일 전쯤 제가 강구연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자 이야기 1420번째 시간인데, 이때 이제 강구에서 아이들이 큰 길가에서 부르는 노래다 해서 강구요 노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같은 요임금 시대에 같은 고사가 되겠는데, 고복격양이라는 게 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죠? 태평스럽다.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른들은 격양가를 불렀다. 격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격양은 상당히 좀 어려운 한자입니다. 그렇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복격양. 고는 북이다. 복은 배다. 배. 그리고 격은 친다. 양은 이제 흙등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고복. 고는 북이지만 북을 친다는 뜻도 있겠죠. 그래서 배를 친다. 우리가 배를 두드린다. 아주 만족했을 때 배를 두드린다. 그렇죠. 또 격양은 격은 친다. 이것도 흙을 친다. 흙을 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복격양이다. 고자는 끝자를 나누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에 것은 악기 이름 주라는 글자예요. 악기 이름 주고 오른쪽에는 이제 가지진데 악기를 치는 북을 치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글자는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렇게 통자로 부수자예요. 통자로 부수자다. 복은 이제 배복자다. 배임으로 육다를 왔다. 그렇죠? 이것도 복이다. 이것도 복자다. 이 글자가 만드는 글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친다. 칠격자. 뭔가 수레 글자가 들어갔다. 그렇죠? 그래서 수레와 관련된 것이다. 이게 수레의 굴대 끝을 얘기한다. 굴대. 그것을 손으로 치는 것이다. 이것도 친다는 뜻이다. 그게 다시 손을 넣어서 손으로 무슨 치는 행위를 얘기한다. 그렇죠? 흙, 양이다. 흙. 그래서 흙토자에 발음이 여기에 왔다. 그렇죠? 흙양이다. 이런 낱말의 영역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복격양을 일단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니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것을 이루는 말이다. 앞에 지난 시간에 한 강구연을과 이제 한번 좀 짝을 이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요임금 때 한 노인이 배를 두드리고, 그렇죠? 또 땅을 치면서, 우리가 흔히 땅을 친다는 것은 아주 땅을 치면 운다든지 뭐 한탄을 한다든지 그런 건데, 이것은 그것과 내용이 좀 다르다. 땅을 치면서 요임금의 덕을 찬양하고 태평성대를 즐겼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렇죠? 이것은 황보밀이라는 사람이 쓴 제왕색이라는 책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고복격양이다. 배를 치고 땅을 두드린다. 또 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정확하게 무슨 말일까? 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으로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 태평성대다. 일출이작. 일입이식이다. 그렇죠? 이런 이제 해가 되죠. 해가 뜨면, 해가 나오면 작은 짓는다. 함으로 일을 한다.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그렇죠? 일입, 해가 들어간다. 해 지면 또 쉰다. 쉴 시기다. 휴식한다. 그렇죠?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고. 착정이음. 착은 뚫는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글자가 복잡합니다만, 일단 오늘은 뚫는다. 착정, 우물을 뚫어 물을 마신다. 그렇죠? 우물 파서 물 마시고, 경전이식이다. 경은 밭을 간다는 얘기죠. 밭전자입니다. 밭 깔아서 먹는다. 그렇죠? 자,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고, 또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밭 깔아 먹는데 사람이 뭔가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것이 재력, 아는 나자죠. 어는 이제 뭐뭐 세게. 임금의 힘. 임금님의 힘이 나에게 하유제. 어디 있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다. 자, 이렇게 나라에서 다스리는,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을 생각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것만큼 이렇게 평화스러운 게 어디 있느냐? 정치,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다. 백성들이 태평스럽게 산다. 네, 막 그런 것을 얘기하는 막 노래를 격양가라고 한다. 이 노래를 이렇게 배 두드리면서 그렇죠. 또 땅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앞에서 격양이란 말인데 배를 두드리는 것은 알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격양은 왜 땅을 치느냐. 그래서 격양을 따로 찾아보면 중국의 상고시대 때부터 전해오는 민간 노래의 하나다. 뭐 놀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설명이 길이가 한 40cm, 한자 좀 넘는 그런 정도의 앞이 넓고 뒤가 좁은 심짝 비슷하다. 심과 비슷하게 생긴 두 개의 나무 조각을 가지고 하나는 저쪽 건너편 땅바닥에 놓고 그렇죠. 한 3, 40보 앞에서 다른 한 개를 던져 맞히는 놀이다. 네. 뭐 대략 어떤 건지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 뭐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놀이가 있다. 그래서 배 두드리고 땅을 친다는 것이 이렇게 땅을 친다. 글쎄요. 땅을 친다는 것은 춤을 춘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되겠지만 또 특별히 이런 노래가 있다. 그래서 편히 논다. 막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복격양이다. 자, 고복격양을 오늘 네 글자가 나왔습니다만 간단히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네, 고는 북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이 글자 자체로서 부수자다. 그래서 분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다. 앞에 이것이 이제 북과 같은 것이다. 뒤에서 친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고자가 들어가는 그런 낱말들이 있습니다. 고동이다. 고동. 고동하면 내 가슴에 고동이 이제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백고동이 울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고동이라는 것은 피의 순환을 위하여 뛰는 심장의 운동, 심장이 이렇게 뛰었다 하는 것이 그것이 고동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바다에서 들리는 뭐 고동 소리, 백고동 소리라든지 이것은 한자가 아니다. 한자가 아니고 순우리말이다. 그래서 이것과는 다르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고동이란 말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고막이다. 고막. 예. 귀를 두드리죠. 고막이라는 것이 소리가 와서 두드린다. 고무대다. 고무. 북을 치고 춤춘다. 네. 한쪽에서 북을 치고 한쪽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춤추는 것을 고무대다. 또는 고무시키다. 그렇죠? 네. 고취한다. 취는 분다는 뜻이에요. 취타대 하듯이. 한쪽에서는 북을 치고 한쪽에서는 나팔을 부는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면 고취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북고자를 써서 좀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낱말이 고자다. 고자. 생식 기능이 완전하지 않은 남자를 고자라고 한다. 왜 그때 북고를 쓰는지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은 있습니다. 반대말은 물론 이제 고녀가 되겠죠. 네. 자, 이 북고자가 있는데 북고자에 원래 하나의 통자로 부수자라 했지만 글자를 굳이 뜯어보게 되면 왼쪽에는 이러한 글자가 있다. 그렇죠. 악기 이름 주다. 이 왼쪽이 이제 악기다. 그랬죠. 이것을 나타내는 글자다. 악기 이름 주. 이 주자와 관련해서 또 단독으로 쓰이는 글자가 있다. 이것 자체는 부수자가 아닙니다. 부수자가 아니다. 자, 여기에 악기 이름 주 아래에 이 부자를 붙였다. 악기가 있으면 악기를 두드린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자가 있으면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쁘다 하는 뜻이에요. 기쁠 희낙낙. 네. 뭐 희락. 뭐 아주 많은 낱말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희로애라. 그렇죠. 희로애라. 기쁘고 노하고 또 슬퍼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희로애락이라는 그런 말도 있다. 또 이 희자를 보면 희자를 써서 희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는 목숨수죠. 희수. 네. 그리고 또 이런 희수도 있습니다. 희자 드물다는 드물 희자. 또 이 드물 희자를 쓰는 고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고희는 이런 사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 인생 70 고래희다. 예, 예로부터 드물다라는 그런 얘기죠. 두보의 곡당시에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 사람의 나이 일흔을 고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가 되는 나이가 여기서 일흔을 얘기한다. 70을 얘기한다. 그렇죠? 나이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희수는 77살이다. 77, 77을 얘기한다. 77. 뒤에 이것은 70살, 70을 얘기하고 앞에 희수는 77세다. 왜냐? 이 희자를, 그렇죠? 기쁜 희자를 초서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쓴다. 이렇게 7, 그렇죠?
그리고 여기 10, 그리고 또 7이다 해서 77처럼 보인다. 희자가. 그래서 희수는 77세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일 시자를 넣으면 또 복희자예요. 복희, 기쁜 희자에 보일 시자입니다. 복희다.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 예.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규정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규정이다. 이스라엘에서 50년마다 공표되었던 해방의 해, 50년마다 해방을 준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예에게는 자유를 준다.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됐으면 50년마다 풀어준다. 그리고 가난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팔아야 했던 사람에게는 그 땅을 되돌려 주어서 그래서 또 땅을 쉬게 한다. 이런 것이 50년마다 아주 이렇게 돌아오는 해를 희년이라고 했다. 성륜이라고도 한다. 거룩한 성이다. 하나님이 정한 법이다. 이렇게 되겠죠. 주빌리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에서 제도수 유래한 것 중에 하나가 7년마다 쉬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렇죠? 7년마다 예를 들어서 1년을 쉬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안식년. 이게 7년을 안식년을 7번을 지나게 되면 7, 7이 49, 49년이에요. 그 다음 해가 이제 희년이다. 이렇게 되죠. 네. 그때도 이런 희자를 쓴다. 이 글자 잘 쓰지 않는 그런 글자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기쁘리자 아래에 연화 발을 넣으면 빛이 난다는 뜻의 빛날 희다. 이 글자 자체는 별로 쓰지 않습니다만 한자로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이름이 주희가 되죠. 주자하게 선무자를 할 수 있는 주희 할 때 쓰는 이름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글자도 가끔 봤을 겁니다. 그렇죠? 희자를 두 개를 겹쳐 놓은 것이다. 두 개를 나란히 한 것이다. 이것은 쌍희다. 쌍희희다. 이렇게 되죠. 한말은 별로 만드는 게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특히 중국 사람들은 결혼식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글자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기쁨이 두 개다. 예를 들어서 결혼도 했는데 고시에도 합격을 했어. 또는 직장도 얻고 결혼도 했다. 기쁨이 두 개다. 그럴 때 이런 글자를 많이 쓴다. 우리가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씁니다. 그릇 같은 데 이렇게 쓰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가까운 물건을 쓴다. 이런 글자도 쓴다. 여기에는 이렇게 글자가 희자 그렇죠?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글자가 좀 변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돼 있다. 이런 문장으로도 쓰고 이것이 쌍희희다. 쌍희희다. 기쁨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자, 악기 이름 주자가 또 여기에 여기에 악기 이름 주 아래에 더할 가자, 더한다, 가. 그러면 아름다운 가다. 네. 가상하다. 네 정성이 가상하구나 할 때 가상. 자, 여기에 악기 이름 주에 이렇게 마디촌이다. 마디촌이라는 것은 손을 얘기하죠. 자, 악기 앞에 손이 있다. 는 것은 악기를 북을 친다는 행위는 이제 북고자에서 나왔는데 여기 손이 있으면 글쎄 북을 멈춘다고 할까요? 둥둥 울리면서 일단 멈춘다. 또는 손으로 악기를 세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본다 해서 멈출 주자, 세울 숫자로 간다. 멈출 주자가 이 글자가 들어가서 만드는 다른 글자는 집음자를 넣으면 부엌이다. 부엌. 그렇죠? 부엌주다. 주방 할 때는 주방장, 주방. 그렇죠? 그럼 우리가 가끔 사극에 보면 나오죠. 대장금 같은 데 보면 소주빵이다. 소주빵. 이것은 이제 불을 이렇게 일으킨다는 그런 얘기죠. 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주빵 할 때 이렇게 쓴다. 여기에 또 나무목을 넣는다 하면 나무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무를 세운다는 것은 세워진 나무 또는 나무를 심는다 할 때도 그렇겠죠. 식수를 한다 할 때 나무다. 수목이다. 식수다. 수목원이다. 또 수림이다. 그렇죠? 이런 것을 만드는 거로 상당히 글자가 중요한 글자다. 그렇죠? 악기 이름 주가. 네. 자, 배복자를 볼까요? 배복자 보면 오른쪽 이것도 복이다 했습니다. 이것도 돌아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은 글자를 사실 만듭니다만 오늘은 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 배라는 뜻의 이제 배복인데 이 배복자가 들어가는 낱말 중에 몇 개만 보겠습니다. 복부다. 배 부위를 얘기한다. 그렇죠? 복부. 복통. 배가 아프다. 공복이다. 빈 배다. 네, 공복.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러 갈 때 가끔 보면 공복 상태로 오세요. 아침 식사하지 마시고라. 배를 비웠다. 복근. 그렇죠? 배 근육을 얘기합니다. 동복이다. 같은 배다. 한 배다. 한 배.
이복은 다른 배다. 그렇죠. 어머니가 같은데 배를 동복이라 한다. 또 이복은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것을 이복 형제 할 때 그렇게 쓴다. 신복 그렇죠. 신복. 네. 신복은 마음과 배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마음과 배. 그래서 신복. 나의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사람도 신복이라 한다. 또 복심이라고도 한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배복자는 육달월이 들어갔다. 자, 칠격자 또 만만치 않게 더 복잡합니다. 그렇죠. 진다. 앞에서 봤습니다만 술의 그자가 들어가 있다. 술의 그 네. 공격, 네. 돌격, 격파, 사격, 유격, 반격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자, 칠격자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흑양자에는 도울양 이것도 획이 많습니다. 오늘 나온 글자 다 획이 많습니다만 너무 부담스럽게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낱말에 글자가 나올 때마다 다시 반복해서 또 복습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말씀문을 넣으면 사양한다. 그렇죠? 사양합니다. 할 때 말씀 사양. 오늘 나오는 흑덩이 양은 흑토를 했다. 토양. 우리가 토양이란 말은 많이 하지만 양자가 무슨 양인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도 흙을 얘기한다. 그렇죠? 흙을 얘기한다. 평양할 때도 이 양자 쓰는데 평평한 땅이다. 지대가 그렇게 굴곡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천양지차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천지차이다. 하늘 땅 차이다 하는 것을 또 천양지차다.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죠? 자, 여자 예를 들면 아가씨다. 아가씨 양 영양하면 남의 집 따님을 높여서 이러는 말을 영양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영애라고도 하죠. 그렇죠? 또 상대적인 말로는 남자를 얘기할 때는 영식이라고도 한다. 한때 그때 영양이다. 자, 술을 뜻하는 다규자를 넣으면 술 빚을 양이다. 양조장. 그렇죠? 양조장. 그리고 손을 뜻하는 제방비를 넣으면 물리친다는 것이에요. 물리친다. 이는 다른 나라를 오랑캐로 보고 그것을 물리치는 것을 양이라고 한다. 물론 서양 오랑캐 할 때는 이렇게 큰바다 양자를 쓰겠죠. 큰바다 양자와 이는 서양 오랑캐를 얘기하고 이 물리칠 양자를 쓰면 일단 오랑캐를 물리친다. 뭐 서양이다 동양이다 이런 말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고복격양 한중일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자체로는 이렇게 복잡한 걸로 썼다. 자, 일본의 신자체는 어떠냐? 같은 중국에 오래전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동양 삼국이 다 같이 쓴다. 그랬죠? 고복격양. 그런데 요거 일본의 신자체는 격양이 좀 다르다. 네. 격자 중에 요 부분 있죠? 아래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부분을 뗐다. 필요 없다. 이렇게 본 모양이에요. 네. 그래도 뜻은 통하겠다. 수레가 남아있으므로. 그래서 격자다. 양자의 경우에도 여기에 입구자가 두 개 있는데, 그렇죠? 입구자를 이렇게 해서 생략을 좀 아주 과감히 줄였다. 그래서 이렇게 흑덩이 양이다. 자, 중국의 간척자로도 보면 흑덩이 양은 그대로다. 그대로 정자체로 그대로 쓰지만은 이게 격자는 아주 파격적으로 줄였다. 이렇게 되죠. 이 글자, 이 글자에 지금 오늘 본 이 글자 중에서 요 부분을 중간 부분을 날려버렸다. 이렇게 되죠. 중간 부분을 날리고 앞부분을 아래로 가져왔다. 그래서 이것이 실격이다. 네. 자, 이 글자 이렇게 쓰면 물론 상당히 간단하긴 합니다만 글자 유래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고복격양,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강구연월의 강구요와 함께 요임금의 덕을 칭송하는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 고복격양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을 격양가라고 한다는 것을 아까 앞에 본문에 잠깐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